편하게 듣고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자, 오늘 해야 될 일은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단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이 미분계수 도함수라는 단원이 미분의 첫 단원으로 이제 문을 열리는 단원이거든? 4차 시에서 시작해서 우리 책에 아마 내 기억이 맞으면 11차 시까지일 거야. 그러면 거기까지 쫙 다 보고 끝나면 우리 다시 한번 또 테스트 진행할 겁니다. 알겠죠? 미분만 가지고. 자, 그랬을 때 오늘은 이 미분계수 도함수라는 단원에서 용어들에 대해서만 정리를 할 거거든요. 자, 용어 정리를 하게 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용어가 점이라고 부르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어는요, 이제 변화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어는요, 평균적인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등장하는 게 순간 변화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미분계수예요.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만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볼 겁니다. 확인되셨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점, 굳이 우리가 뭔가 거창하게 정의를 내리지 않아도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맞죠? 단지 이 점이라는 걸 내가 적어놓은 이유는 지금부터 점이라고 부르는 거는 항상 순서상의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인지해 달라는 의미로 집어넣어 봤습니다. 순서상의 형태. 그리고 그 순서상의 형태는 당연히 x, y라는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x라는 값을 우리는 지금부터 이 x라는 문자가 반드시 존재할 거라는 생각은 조금 버려주십시오. x가 아니라 다른 문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처음 나오게 된 문자를 우리는 뭘로 인지를 하면 되느냐? 가로, 즉 좌우로 이동한 만큼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좌우로 얼마만큼 이동했니? 즉 처음에 나온 좌표가 3이잖아요. 그럼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3칸이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7이면? 오, 똑똑한데.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y라는 녀석은 이제부터 우리가 뭘 보게 되느냐? 상하. 혹시 상하 아나? 오, 좋아. 상하로 이동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상하와 좌우를 표시하게 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기준점은 0,0이라는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0에서부터 오른쪽과 왼쪽으로. 점에서는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변화량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변화량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함수의 경우로 따진다면 변화량이라는 거는 x, 처음 나온 문자가 되는 거예요. 처음 나온 문자의 변화량이라는 부분과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뒤쪽에 나온 좌표의 y의 변화량이라는 얘기로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실 겁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이 변화량이라는 부분, 뭐가 변화량일까?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본다면 x가 얼마만큼 변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지. 근데 내 마음대로 임의로 이동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임의의 점이 두 개가 나올 거란 얘기야. 두 개. 그리고 한 점을 기준으로 잡고 다른 점까지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여기에 한 점 A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한 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B가. 그러면 X의 변화량은 오른 이 점에서 이 점의 위치까지 이동을 할 건데 얼마만큼 간 거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우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플러스 3만큼 간 거지? 맞습니까? 그랬을 때 이 X의 변화량은 두 점 사이에 단순하게 보면 차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4와 1 사이의 차이값이다. 그것이 바로 변화량이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y의 변화량은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점 사이에 x좌표의 차이를 x의 변화량, 그리고 y좌표의 차이를
y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또 위로 3칸만큼 이렇게 올라간 게 되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물리 시간에 배우게 되는 평균 속도라는 의미랑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속도의 평균 값을 찾게 되면 어떻게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 이거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 평균 속도 구하는 거? 안 배우나? 지원이 기억나? 잘 모르겠어? 저런 거 안 했어? 아, 그래? 그래?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은 뭘로 받아들이면 되냐면, 얘네 둘이 있지. 분명히 얘네 둘이 어떻게든 막 변할 거 아니야.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갈 때. 그치? 근데 그 변화되는 것들의 평균값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즉 여기서 일로 갈 때 우리는 그래프의 모양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렇게 변했다가 이렇게 변했다가 막 변하게 되겠지. 맞죠? 막 되게 막 꼬불꼬불하게 x가 막 올라가기도 x가 막 옆으로 가긴 할 건데 y가 올라가기도 내려가기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맞죠? 그런 변화된 모든 값들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x는 어차피 여기서 여기까지 갈 거니까 쭉 3만큼 이동을 할 것이고, 평균값을 따지러 가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여기 도착하는 거잖아. 즉 3만큼의 평균값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랬을 때 그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우리가 찾게 되느냐? x라고 부르는 첫 번째 나온 문자에 평균적인 변화율에다가 변화율을 y라는 녀석에 대한 변화율을 이렇게 비율로 만들어 주시면 그것이 바로 평균적인 변화율이다 라고 두 점 사이의 평균적인 변화율인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평균 변화율, 말은 되게 거창하게 써놨는데 결국에는 못 찾는 거야. 이거 기울기야.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맞죠? 그래서 기울기, 결국 뭐란 얘기야? 여기 점에서 여기 점까지를 이렇게 그냥 이어버린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이거에 대한 탄젠트 값, 그것이 바로 기울기다, 평균 변화율이다.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가 있겠죠. 확인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오늘 선생님이 용어 정리만 한다고 그랬잖아. 제일 중요한 용어가 바로 이거야.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을 지금부터 눈에 익혀둬야 돼. 근데 얘를 어떤 의미로 생각할 거야? 기울기라는 말이랑 같은 의미로 쓰일 것이다 라는 거를 반드시 눈에 익혀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네 번째로 등장하는 게 이제 뭐냐면 순간 변화율이었거든요. 자, 그럼 순간 변화율, 말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봐. 평균 변화율은 변화되는 값을 러프하게 평균값을 잡은 거란 말이지. 그러면 순간 변화율은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려면 이게 한순간에 이동이 돼? 내가 연필을 대고 그린다고 해도 어때? 한참의 시간이 걸리겠지. 맞죠? 그럼 순간적으로 변한 건 뭐냐? 이 점에서 최대한 근접한 눈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붙어있는 두 점 사이를 보란 얘기야. 그래야지만 순간적으로 변화가 될 거 아니야. 내가 잠깐 한 눈판 사이에 쭉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이렇게 되게 짧은 시간, 찰나의 순간의 변화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얘를 우리가 말로 써본다면 찰나의 순간의 변화율이다. 그러면 이 찰나의 순간이라는 녀석을 만들어 주려면은 두 개의 점 사이 간격이 어때야 되겠어? 되게 좁아야 되겠지. 되게 좁아야 되겠지.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좁아야 되겠지. 그렇게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좁게 만드는 방법, 뭘 사용하면 될까? 좁게, 구분이 안 되게끔 최대한도로 근접하게 붙여버린다. 리미트잖아. 리미트.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요 점의 좌표를 내가 만약에 a, b다라고 하고 이 뒤에 있는 점의 좌표를 x, y다라고 하면 이 x, y라는 점이 이 점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순간적으로 변화될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즉 다시 말하면 x가 a로 다가간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렇게 해서 다가가다 보면 처음에 이만큼의 멀리 있을 때는 평균 변화율밖에 안 되는 거잖아. 넓으니까. 근데 이 점이 다가가. 계속 가서 최대한 근접하게 붙었어. 그럼 어떻게 돼? A에서 B까지 순간적으로 되게 짧은 순간, 찰나의 순간에 변화가 될 거 아니야.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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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그 짧은 순간 누가 변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 A와 B라는 두 점 사이의 변화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A와 B의 두 점 사이의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잖아. 그래서 리미트에 평균 변화율을 붙이게 돼.
두 점 사이의 변화율이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딱 붙어버리면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순간 변화율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안 됩니까? 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결국에 순간 변화율이라는 녀석은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평균 변화율, 이 함수의 그래프 a에서 b점까지 바뀌게 되는 함수의 그래프가 fx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식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x-a 분의 y 대신에 fx 쓰면 되겠지? 그리고 a가 대입된 fa를 써버리면 되겠지. 맞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게 바로 뭐야? 평균 변화율. 즉 다시 말하면 기울기잖아. 거기에 리미트 붙인 거. 확인됐습니까? 그랬을 때 얘를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거냐? f의 x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얘와 구분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 위에 어퍼스트로피를 하나 붙여. 확인됩니까? 그리고 읽을 때는 그냥 프라임이라고 읽으면 돼. 프라임. 그래서 f 프라임의 x다. 확인됩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게 될 것이냐? 순간 변화율이다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다섯 번째 미분계수라고 불렀죠? 이거에 대한 용어도 알아야 된다 그랬지? 이 미분계수 그냥 심플하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뭐냐? f'x 순간 변화율이지. 근데 f'에 a라고 써놨지. x가 아니라 a라고 써놨지. a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그것이 바로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우리가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다 라고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여기 보이는 이 순간 변화율과 여기 보이는 이 미분계수가 같은 말입니까?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대입됐냐 안 됐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니까. 맞지? 두 개를 지금 현재는 같은 걸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그냥 미분계수와 순간 변화율이 같은 걸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지금은. 그럼 내가 이걸 언제 수정할 거냐? 제목이 우리 미분계수와 도함수지. 도함수까지 얘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 한번 차이점 놓고서 수정해 줄 거야. 지금은 그냥 같은 거야. 굳이 머리 쓰면서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자. 그냥 같은 거라고 받아들여 놓자고. 확인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5가지의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 확인됐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 2개야. 나머지는 이거 2를 위해 준비한 것뿐이야. 2개. 그랬을 때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에 대한 얘기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충 설명 조금만 더 하고서 오늘 마칠 건데, 자, 결국엔 얘가 1로 갈 때 x가 이만큼 변화한 거지. 이렇게 써버리면은 얘를 우리가 a, b, x, y라고 써놓으면 변화량이 정확하게 딱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잖아. 이제 미지수로 표현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미지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식 되게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나는 얘를 지금부터 이렇게 써볼 거야. 여기다 x의 변화량이라고 이렇게 적을 거야. 그래도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쪽은 y의 변화량이라고 이렇게 적는 거야. 이렇게 써도 되겠지? 확인됐지?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써놓으면 한국말만 알아. 한국어 모르면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국제 통용 쓸 수 있는 말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쓰게 될 거냐? 변화량, x에 대한 변화량 dx라고 사용을 해요. dx, x에 대한 변화량. 그럼 y의 변화량은 지원아 찍어봐. 뭘까? 정답 dy야.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다시 이렇게 dx, dy를 써놓잖아? 영어권에서만 또 이해를 하겠지. 전 세계적으로 통용을 시켜야 된다니까. 그래서 기호화 시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삼각형을 하나 그려요. 그리고 x를 붙입니다. 여기서 삼각형은 정확하게 말하면 삼각형은 아니야. 근데 직각삼각형의 형태가 되게끔 그려. 그리고 이것을 읽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읽게 되느냐? 델타라고 읽을 겁니다. 델타 x. 그러면 이것은 x의 변화량이야. 자, 마찬가지로 얘를 델타 y. 그러면 y의 변화량이야. 확인됐습니까?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보게 되는 이 변화량이라는 부분을 여기 델타 x, 여기
델타 y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따지잖아. 델타 x랑 델타 y는 지금 쓰면 안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예전에는 원래 구분을 했었어. dx와 dy 그리고 델타 x와 델타 y를 구분을 했거든. 근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 그 구분이 무의미해. 왜냐? 그걸 구분을 하면서까지 파고들 만큼 여러분들 교과 수준이 높아지지 않았어. 즉 이거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이걸 가지고 수식을 풀어내는 게 어디서 원래 배우는 거냐면 수학, 니네 지금 보고 있는 미적분 여기 있지, 수투. 여기에 적분이 들어가기 전에 구분구조법이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그거를 위해 얘네들을 구분해서 막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 구분구조법이 미적분하고 통째로 넘어갔어.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에 와서는 이거 두 개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돼. 그리고 미적분 가면 둘의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같은 의미로 쓰자 하고서 헷갈려 하지 말고 접근해도 된다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의미야. 그냥 알고만 있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하면 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dx라고 쓰는 x의 변화량 있죠. dx라고 쓰는 거. 이게 뭐냐면 리미트 해놓고서 델타 x야. 델타 x 값이 최대 한도로 근접하게 달라붙었을 때를 dx로 표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이렇게 변하면 얘가 지금 현재 뭐야? 델타 x인 거야. 근데 점이 최대한 근접하게 붙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리미트가 적용됐다는 얘기지. 리미트 취한 x의 변화량이 d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미트를 취한 x의 변화량. 그럼 마찬가지로 리미트를 취한 y의 변화량. 즉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y의 변화량을 dy, x의 변화량을 dx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dx와 dy라는 변화량을 쓰게 될 때 리미트를 빼놓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는 없으니까. 오케이? 리미트를 빼놓고 생각하는 경우는 평균 변화율밖에 없는데 평균 변화율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다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그냥 두 개가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접근을 하십시오. 확인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제 우린 여기서 어떻게 살을 붙여갈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이거 구하는 것부터 시킬 거야. 평균 변화율부터. 자, 그럼 평균 변화율을 구하라고 시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평균 변화율에 대한 용어들을 또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 아예 오늘 요까지 정리를 하자. 첫 번째로 나오게 되는 평균 변화율을 쓰는 방법은 이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게 되는 평균 변화율을 쓰는 방법은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 그리고 세 번째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델타 x분의 f의 a 플러스 델타 x에서 마이너스 f의 a라고도 쓸 수 있어. 이것도 평균 변화율이야. 왜일까? 여기 보이는 a 플러스 델타 x라는 점에서 이거 콤마 얘에서 a 콤마 fa를 뺀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 분모가 뭐만 남아? 델타 x만 남아버렸지? 그래서 얘도 하나의 또 평균 변화율이 될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네 번째 그냥 편안하게 b-a분의 fb 마이너스 fa 이런 얘기로도 나올 수가 있겠지. 단순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들로 기울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에 첫 번째 평균 변화율 문제에서는 형태들을 보고 얘가 기울긴 걸 내가 캐치해낸 다음에 찾으라고 시키는 문제들이 등장을 해.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되죠? 그럼 두 번째 얘기해야 될 거는 순간 변화율인데 이 순간 변화율은 그냥 평균 변화율에 리미트 붙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될 거는 단순하게 평균 변화율에다가 리미트를 붙였다. 이게 아니라 x가 어디로 변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꼭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무슨 얘기냐? 한 점이 다른 점으로 가까워지잖아. 맞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 x가 a에 가까워져서 a랑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a와 미세하게 변한 a보다 조금 큰 거 혹은 조금 작은 거 사이에 기울기를 찾으라는 얘기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조금 더 파고들면 a라는 점에서의 기울기라고 생각해도 되지. a에서 미묘하게 변하는 a까지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거 순간 변화율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x는 a에서의 기울기라고 부를 거야. 기울기. 확인됩니까? 근데 단순하게 기울기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에서 요 점 자체에서 기울기 뭔가 따지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접선이라는 녀석의 기울기가 등장을 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 증명의 과정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또 따라가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어쨌든 순간 변화율이라는 얘기는 이제 어디로 가까워지는지 찾아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는 용어로 응용 발전될 거야.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다. 접선의 기울기 찾는 거구나. 접선의 기울기다. 아, 순간 변화율 이용하면 되겠구나. 로 그냥 접근해 버리시라는 얘기입니다. 확인되셨나요? 자, 그럼 이 미분계수라는 말은 되게 포괄적으로 쓰이게 될 거거든요. 순간 변화율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저쪽에 보면 또 도함수라는 얘기 나오지? 쟤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미로 또 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아, 이런 게 있다. 미분계수라는 걸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요한 건 이거 두 개라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저 두 개의 뜻은 다음 시간에 물어보면은 대답해야 돼. 이해하고 와야 돼. 만약에 이해가 안 돼? 다음 시간에 꼭 한 번 더 질문해.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용어들 뭔 말인지 이해되지? 넘겨도 되겠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면.